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지 담당 신미경 계장님입니다. 그냥 같이 인사만 하실게요. 읽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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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 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건 의원님, 임채숙 의원님, 정현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10억 5,575만 원으로 정책사업 95.63%, 행정운영경비 4.37%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1,943만 9천 원이 감액된 110억 5,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9,5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공중의사는 18명이며 공중보건의사 운영관리 및 관리를 위하여 1,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진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 위생독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공공기자재 유지 보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진료소모품 구입, 산부인과 외래진료 위탁검사, 방사선실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1,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의료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 폐기물 처리 및 지도 점검을 위하여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부인과 의사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 및 산부인과 홍보를 위하여 4,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자체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유지 관리 및 의료기기 구입을 위하여 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소 시설물 개보수, 보건기관 노후 의료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6,2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치매 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 차량 유지비 및 사업 관련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치매 예방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700만 원을 566페이지 행사 참여자 검장비로 600만 원을 치매 검사비 및 조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민간 이전비로 9,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 사업으로 치매 치료 관리 및 약제비 등을 지원을 위하여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에게 공공후견 사업 홍보 등을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하나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하나관리를 위하여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난청 조기 진단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비로 1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예탁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뇌질환 정밀 검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뇌정밀 MRA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요실금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안과 검진 및 기한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내혈관 질환 예방 사업 관리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전문 인력 교육 훈련을 위하여 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 및 만성질환 안질환 합병증 예방검진 사업을 위하여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우수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전문 인력 교육을 위하여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 사업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 사업으로 재가암 환자 관리 홍보 및 재가암 환자의 균형 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환자 및 방문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방문 보건 사업 물품 구입 및 재가암 환자 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1,6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방문 보건 사업 의료비 지원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급식비, 보험료로 2,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체조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여비 보건사업 시책 추진비로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등 보수로 6,908만 원을
574페이지 금년 지원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금년 시설물 관리 서비스 유지 보수, 금년 클리닉 모바일 플랫폼 유지 관리, 흡연 예방 및 금연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7,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금년 사업 업무 추진 및 금년 시설 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로 400만 원, 금년 관련 행사 참석자 검량비 및 지도원 간담회 운영과 금년 성공 기념품 구입 및 금년 지도원 활동 수당을 위한 일반 보전금으로 2,840만 원, 576페이지 금년 보조제 등 물품 구입과 금년 지도원의 상해보험 및 역량 강화 교육비를 위한 민간 이전비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특수질환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성 특수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 사업 업무 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심병동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안심병동의 간병비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장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마천면 창업마을 외에 2개 마을에 대하여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2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장수마을 현판 제작, 교육자료 제작 등 신규 장수마을 선포식, 장수마을 운동교실 등을 위하여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ICT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49만 원, 579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행사 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로 3,20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자의 간식 구입비를 위한 일반 보전금으로 96만 원을, 검사 관련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민간 이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진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정진을 위한 홍보물 구입, 건강정진을 위한 행사 운영, 사업 추진 여비,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사업으로 암조기검진 홍보물품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조기검진 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6,8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을 위하여 1,0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물품 구입, 사업 추진 여비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인건비 위탁을 위하여 6,7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어르신 틀니보급,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7,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이며 만 6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지원을 위하여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운영입니다.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 운영, 임산부 축하 선물 구입, 풍진기형아 검사, 유축기 대여 지원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9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비 및 산후조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 보험금 지급,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5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9,6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며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을 위하여 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임산부가 특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지원되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며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 및 업무 위탁 수수료를 위하여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되며 아동 출생 시 지원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이며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난임 시술비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고 그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 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건강정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 9,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건강체조교실 및 모바일 극기 동아리 행성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억 1,912만 6천 원을, 건강생활실천 등을 위한 예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아쿠아로빅 교실 수영장 이용료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 간식 구입을 위한 일반 보전금으로 1,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과 보험료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심내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홍보물 제작 및 심내혈관질환 예방 관련 행사를 위해 일반 운영비로 2,518만 8천 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제공을 위해 144만 원을,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행사 운영 및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등을 위해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경제 사업 중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철분제 및 엽산제 등을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경제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신 출산 수요로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 등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지사업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소 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교재 및 홍보물, 재료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의료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재활 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장애인 재활 사업 운영과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예방교실 운영, 행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838만 8천 원을, 599페이지 재활 사업 교육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로 150만 원,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 제공비로 120만 원, 재활 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과 자문수당,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영양제 구입 등을 위하여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2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가계보조 수당 및 명절 격려수당 지원을 위하여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4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하여 7,0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진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진 사업을 위해 홍보 물품, 교육 자료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행사, 정신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을 위하여 7,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정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정진사업을 위한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와 버스 예부 광고, 자살 예방과 정신재활, 코로나19 심리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로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7,900만 원을, 프로그램 참가자 실비 보상금을 위한 일반 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과 제작,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면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역기 관리 및 수리, 방역물품 및 방역유류 구입, 방역기기 구입 등을 위하여 4억 8,7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성인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약품 및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5억 7,7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복국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행을 위하여 2억 5,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예방접종실 운영 등을 위하여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감염병 예방약품 사업입니다. 비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신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을 위하여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생물테러 초동 대응용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 교육 훈련 장비 임차 및 훈련 참여자의 간식비 등을 위하여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 입원비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 격리 입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리 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격리 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비 지원을 위하여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6,7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생간이 양로주택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한생간이 양로주택 운영을 위하여 7,9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환자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은하의 행사 운영 및 한센병 관리 지원을 위하여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한센인 피해 사건의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4,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 시약 구입, 감염인 등록관리, 성매매 감염병 금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4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검사 약품 사업입니다. 진단 검사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시약, 외부 수탁 검사 의뢰비 등을 위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포병 감시 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감염병 포병 감시 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진드기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을 위하여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계획관리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보건소 계획 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획 예방 홍보 물품 구입, 계획 역학조사 등 검진 및 시약 구입, 취약계층 계획 검진 등을 위하여 6,0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계획관리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중학생 계획 조기 발견 검진을 위하여 1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지역 재난 의료 지원팀을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을 위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물 및 교육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 사업입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2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기생충 예방 사업을 위한 물품 및 홍보물 구입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직원급 식비, 복사기 임차료,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업무 추진비 등 4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558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네. 농어촌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2억 1,1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네요. 네. 보건기관 22개소하고 시설 유지 관리 관사, 현대아파트 관사가 있네요. 네네. 샤시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2022년 예산 대비 7,850만 원을 정해 편성하였고, 자동 결합계, 천정형 에어컨, 안마 의자,
문서 파쇄기 등 자산 취득비로 2022년 예산 대비 5,86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네요. 네. 이 정액된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에 대한 정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존 2022년도에 없던 간사 수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진료소 지소에 화장실 맨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고 해갖고 연차적으로 보건진료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하고 이렇게 철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엘리베이터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매일 고장이 나다시피 해서 그 교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소에 문서 파쇄기 또 차량 구입이 한 대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은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들 방문 보건에 따른 전기차 구입입니다. 아, 전기차 구입. 예. 전기차 구입. 공중보건 의사 몇 분이 그 간사에서 지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심병원 2명 빼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입니다. 16명 다 간사에 가 있습니다. 16명이 그러면 한동 아니 현대 아파트 그럼 몇 동이에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간사가 3개가 있고요. 지소에 쉽게 보건지소에 다 간사가 있기 때문에 함량읍에서는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장수마을 조성사업. 네, 건강하고 모범적인 장수마을 선정에 따른 노인 건강정진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2,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더죠. 네네. 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신규 장수마을을 3개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지금 현재 1개 마을을 심사부에서 조사가 끝이 나고 선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장수마을에 이 강사료가 많이 지금 감액이 될 예정이고 프로그램이 많이 줄고 저희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를 먼저 쓰고 장수마을 자체비를 조금 아끼자 해가지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선포식을 못해서 올해는 2개 마을을 선포식을 할 건데 아, 내년에? 예. 국도비가 요번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그걸 쪽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6,925만 6천 원, 2022년 대비 2,953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다, 그죠? 네네. 이 신규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이 되기 전에 분들에게 요 핸드폰, 모바일로 자기의 혈압과 당뇨, 기타 등등 만성질환에 대해서 입력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영양, 운동 모든 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예약을 하시는 것 같던데. 100명? 70명 됩니다. 70명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천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1억 8천만을 편성을 하셨네요. 네네.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없이 그냥 태어나면 200만 원을 무작위로 다 줍니다. 출생 순위에 상관이 없이 200만 원 주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출생아가 69명이거든요. 올해 몇 명? 69명. 올해 출생 수가 69명이에요. 네네. 75명 예상하신다 하더만 연말까지. 네, 75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뭐 좀 잘못했는지 69명이고요. 임산부가 87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611페이지. 감염병 예방약품으로 6억 5,600만 원인데 2022년 예산 대비 네네. 5억 7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번에 그 예방접종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백신비를 저희들이 6억을 편성을 해서 그 대상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할 약품비, 시행비 6억 잡아가지고 올려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대상포진을 몇 세부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예. 내년에는 60세 이상으로 네네. 하면 어떻습니까? 네,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장이 이상입니다. 예, 이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아서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도 혼동이 옵니다. 질의 몇 가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567페이지 보시면 미수가 관련해서 중하단부에 네. 지금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네네. 물론 이게 국토비가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6명이었고 네. 이제 올해죠. 올해가 6명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뭐 매칭으로 돼서 1명밖에 안 된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요거는 추경 때 도에서 조정해주는 조정 사업입니다. 조정사업. 예. 그럼 내년 초에는 또 추가로 되면 예상치가 되면 네네. 추가로 요청할 수 있네,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또 왜 그러냐면 미수가는 네. 또 선천성 이상아 또는 겨울수를 채우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또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도에서 12월 3차 추경 때까지 계속 조정해주고 계속 추가적으로 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건 저도 뭐 미수화를 놓은 부모 입장에서 네네. 굉장히 추가 질병도 계속 따라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고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게 그 22년도에 75명에서 69명 지금 출생으로 네. 예상되고 내년도 그러면 예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출산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6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도 좋지만 항상 영유아, 출산, 또 뭡니까 산후조리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 좀 추가 예산을 편성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같은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 또 이영건 의원께서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578페이지에 예산 신청한 것은 왜 100명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6회 해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관련해서 네. 만성질환 되기 전에 휴대폰으로 뭐 네. 다 체크를 해준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70명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사업비는 100명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답변을 70명으로 아까 된다고 네.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금액이 잘못됐던 인원이 잘못됐던 거죠.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밤 짚고 넘어가고요. 네. 그럼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따로 지금 보고 드리도록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연결해서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하고 또 추가드리게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보면 60세, 64세까지 임플란트 지원 사업인데 신규입니다. 네.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또 뒤로 뭐 차상위뿐만 아니고 그 연령대로 따라가겠죠. 네네. 여기에 보면 이거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인데 24명으로 네. 된 거 역시 또 도에서 매칭이 돼서 또 추가 경쟁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추가가 되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임플란트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24명으로 이제 이거는 명수는 한 개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 그걸 2023년도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명수는 한두 명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지하고 싶어요. 네네네. 임플란트를 요즘에는 양쪽으로 걸어서 네. 이렇게 보철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가지고는 좀 고정시키기가 힘들거든. 이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국비 틀리 사업에 임플란트가 들어 있습니다. 2개, 1인당 네. 2개로. 네. 아마 도비도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는 또 같습니까, 국비하고? 국비는 65세 이상 저쪽 그렇죠. 소득층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60세, 예, 64세까지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또 빡자가 나잖아요. 그건 65세 이상 어르신 사업이고 60에서 64세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럼 2개 정도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그 빈틈의 어르신들을 좀 챙겨야 된다. 네. 그런 의도인데. 네네. 이 역시 그 지금 157만 5천 원 만약에 24명으로 기준한다면 네. 임플란트 시세 가격에 네. 또 뭐 병원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한 개 가지고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 사업인데 한 개만 지원되고 한 개를 한다면 또 200만 원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네. 뭐 어르신 틀리 보급 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매년 뭐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65명씩.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또 영유아나 출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589페이지 한번 참고할까요? 산후조리 지원. 여기 이제 모자보건법 등 추진 근거를 산출 기초에 넣었습니다. 네네. 사업 내용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네네. 건강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쓰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지금 보건소에는 국도비 매칭인데 이 역시 그러면 또 네네. 매칭으로 이건 도비 매칭입니다. 추가로 또 추가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추가될 때 이거는 정해진 겁니까? 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확정된 금액이에요? 네네네네.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체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54명으로 잡았는데 2명 내지 3명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이거는 예산이 남을 거로. 남을 걸로 예상됩니까? 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는 저소득으로 가는 게 네네, 맞습니까? 이거는 도의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이라는 기본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에서 지침을 그래 내는 겁니까? 네네네. 요구사항에? 네, 신규 사업이라 이것도 연말 2023년도에 특별히 따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이 지침 내려온 내용을 네네.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러면 이거는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 한양에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출산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다는 예. 내용이네. 결국은 생계적 부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쪽에 대폭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테지를 보면 안 가서 2~3명 정도로밖에 안 된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네네.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좀 전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바로 있죠. 네.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요 지원 사업이죠. 이거 역시 신규입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법이라면 좀 전에 말씀하신 2~3명 정도 안 된다는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에다가 지었습니다. 예. 그 밀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면 그 돈을 대주겠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하면 조금 전에 집에서 말고 이야기했던 밀양에 가서 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집에서 하면은, 한다면 예, 건강관리사를 50%를 통해서 대주고. 케어를 하고 네네. 그럼 대상이 다 다 가겠죠. 선정만 되면 거기서 케어를 다 해주는데 밀양 너무 멀었어요. 아니 거기 가서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정 한 달이면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조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조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출산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양까지 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용을 할 임산부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요게 대상자가 지금 2명으로 해놨는데 더 늘어나면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이 되고요. 네네네네. 추경이 되고 안 되고의 네. 그 내용은 우리가 예산서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네, 그죠? 예, 지금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좀- 이용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후조리 그 지원 사업은 여기서 확정된 금액이고 네네. 조금 전에 공공산후조리는 네, 추가를 할수 추경이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도 추가할 예, 수 추가 있고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네네. 계속 계속 되묻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좀 네, 보고 드리도록 해주시고요. 한 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지적하고 또 추가드리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데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어, 그죠? 네네. 한 대가 250만 원씩 하네요. 네. 이게 그러면 각 그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지소나 이런 데 다 비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네. 되는 지금 겁니까? 저희들이 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의무시설이 있고 네.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 37개소가 뭐 소방이나 보건기관,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학교, 체육센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다 23대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치되어 있고 이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응급 상황 발생 시 생명 구조에 따른 생명보험이다, 그죠? 국민의 네네, 생명보험인데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의무시설물로 들어가야 될 장소 중에 안 들어간 데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다 들어가 법적으로 마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네. 추가로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무시설은 다 되어 있고 비의무시설에도 우리 함양군에는 23대가 있습니다. 네. 이 한 대씩 하면 한 대씩 계속 늘어나면 이제 그 사각지대도 다 보급될 수 있겠다. 네네,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하림공원에 공원에 예. 상림에는 있잖아요, 상림에는, 그죠? 있으니까. 그럼 그 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네. 연번이나 이런 걸 매겨서 네네네.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럼요. 혹시나 그거는 자료가 있을 걸로 예, 보이니까 이거는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료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같이 홍보가 되고 알겠습니다. 급할 때는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임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60페이지와 561페이지에 우리 산부인과 의사급여다, 그지요? 네. 도비와 또 순수 군비자 재산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네. 한 달에 보통 급여가 얼마쯤 됩니까? 1억 5천하고 한 2,900하고 이 다 임금비입니까? 네네.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월 지급액이 월 지급액이 1,200 정도 됩니다. 1,200만 원. 의사 선생님 참 잘하신다 하대요. 너무너무 그렇습니까? 네네. 격려를 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분 가시고 나면 큰일이니까. 아이, 큰일이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네네. 산부인과에 외래 진료 환자가 네. 한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2022년도 11월달 12월 초까지 1,424명. 얼마 되진 않네. 예, 1,400명. 월 129명 정도 보고요. 하루에 7명 정도 계산되시면 됩니다. 하루에 7명. 네네. 그 조금 홍보는 어떤 방법을 합니까? 지금 홍보는 전 읍면 다 돌고 플랜카드 걸고 면사무소 주민들 보건지서 질러서 지금 활용해가지고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홍보비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 편성을 했는가 봐요. 네네네. 이거를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네. 웬만한 그 산부인과를 원하는 사람은 간 외로를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 산부인과를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시니까 예. 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거 지금 제작을 하면 이거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팜플렛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했어요, 형님. 저희들이 팜플렛이라든지 기타 등등 널리 주민 어머니들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든 간에 홍보물은 네. 많이 좀 네. 읍면으로 보내든 마을로 보내든 네. 안 그러면 뭐 대형 행사 이런 데 좀 팜플렛을 좀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홍보비는 잘했어요. 우리 홍보를 어떤 방법을 했는가 항상 궁금은 했는데 네. 그 다음에 565페이지 중간쯤 치매 안심마을 프로그램 네네. 이거는 어떤 마을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장수마을에 창원, 마천, 창원, 백전, 서백이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지, 서상 옥산독이죠. 예, 서상 옥산독인데 치매 안심마을이라 해가지고 마천, 창원, 백전, 서백을 지정해가지고 가서 두 개 마을만? 예, 두 개 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저희들 그 예방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서상 옥산마을도 같이 하지 그랬어요. 세 개 마을. 네. 어째 두 개 마을만 그래. 지금 세 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는데. 네네네.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 예, 올해 하시. 예, 올해 또 뭐 내년에 두 개 마을을 장수마을을 이제 다시 지정을 할 계획이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 안 하겠다고 삭감을 했는데 네. 계속해서 이거는 하고자 합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계속 해마다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래요?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장수마을, 세계마을을 운영하는 것도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장수마을 지정에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을 한다 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소 진료소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넘겨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전 함량군 마을이 다 돼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맞아요. 이거를 전체를 장수 마을로 하는 게 맞지 차라리. 네네. 그러려면 읍면이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여하튼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 요실금 환자. 네.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요실금 환자가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68명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만 40세, 이 소득 상관없이 만 40세 이상이면 그렇게 돼 있대. 신청자에 의거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아주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이거 1년에 2번씩 홍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정은? 이거는 지역 신문도 내고 읍면에 공문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홍보 지금 좀- 신청자가 올해 68명, 내년에 50명을 해놨던데. 네네. 그거 갖고 이거는 되겠어요? 예 충분하게 돈이 되고 있습니다. 돼요? 예. 이게 10만 원씩 잡았는데 뭐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요실금 환자가 많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상상외로 많아요. 네.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혜택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요. 네. 577페이지에 간병인 인건비 지원 사업에 거의 매년 3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을 하는데 네네. 이거는 뭐 민선 7기 도시사 공약 사업이라서 도비 70, 우리 군비 30% 지원을 하는 사업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네. 그 현재 매년 그 병실 이용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영률은 93%고 지금 이용자는 몇 명? 이게 달달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게 연간 연간 350명 정도. 네. 그런데 이걸 이용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병실이 비지 않으니까 네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수급을 해요? 지금 대기자 명단도 하기도 하고 대기자 명단도 관리를 하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성심병원의 능력이 뭐 병실을 하나 더 늘려주면 좋은데 예. 요 대비해서 지금 하나 늘린 게 지금 3병실이거든요. 2병실 운영을 하다가 예. 하나 늘려서 3병실인데 가면 갈수록 아마 이렇게 그 노인요양병원이 생기지 않는 한 인기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병실이 부족해서 네. 그 다음에 이게 본인 부담이 2만 원씩 내던데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3억 1,300만 원 지원하는 거 하고 본인 부담이 하루에 2만 원 냅니까? 네네. 그럼 그거를 전체가 다 인건비가 돼요? 네, 그렇죠. 간병인 인건비. 임금비 및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전동 침대라든지 기타 등등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간병인 급여가 상당하겠는데 상당합니다. 어떻게 예. 거기는 예. 야근을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갑니까? 네. 간병인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심 간병 대상자가 행여 환자나 노숙자, 네. 또 긴급 의료기관 대상자, 장애가족, 의료급여 수급금자, 차상위, 다문화 60세 이상인 자가 이 간병 순위가 높죠. 대상자인데 네. 어떤 분류에 지금 입원을 다 합니까? 지금 분류를 하자면 분류를 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우선이고 수급자가 우선. 예. 그 다음에 차상위 분들 예. 2순위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일반인으로 넘어갑니다. 다문화 가족이 아니고요. 물론 2순위에 다 포함됩니다. 차상위 계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행여 환자나 노숙자는 혹시- 당연히 0순위입니다. 근데 아니 그분들이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대상자별로 네.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9페이지
노인 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69페이지 인공관절 수술비하고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계속 사업인데요. 네네. 역시 도하고 매칭입니다. 네. 여기 60만 원씩 2,400만 원 돼 있는데 네. 4회. 이 사회란 뜻은 네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명. 그러면 보통 무릎이 양쪽이 이렇게 좀 장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수술을 하고 또 한 6개월 지나서 또 다른 쪽 무릎을 하게 되면 한 분이 뭐 어떤 수혜를 받는 그 선택에서는 제외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 한 분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네네. 저는 노인 인구가 우리가 13,000여 명이 넘는데 관내에 네. 4명밖에 인공관절이 안 된다. 이게 도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 함양군 그 해박된 의료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거기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해각된 데는 무료라도 보조금으로 저희들은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는 병의원 해박에 의거해, 네? 해박에 의거해가지고 무료 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그냥- 관에서 네. MOU 체결해서 예, 맞습니다. 뭐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저희들이 그쪽으로 먼저 안내를. 그 대상자분들 빼고 지금 이 정도 된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올해와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5명. 50명? 그럼 21년도는요? 지금 이 본인 부담 지급 최고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 다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중에 관절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던데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신청하는 분들이? 요거는 대상이 60세 이상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예. 일반 어르신들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은 또 제외되니까 네, 인원이 네.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 그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또 인원이 고령이 되다 보면 시력도 저하되기 마련인데 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예. 연도까지 정해져 있네요. 예. 몇 명으로 다 돼 있습니다. 얘는 16명, 네. 뭐 계약 수술은? 보통 16명, 25명 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시력장애와 관절장애가 비슷할 걸로 사례되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디입니까? 건강보험 선정 기준에 해당자 그 제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무릎 관절 수술하고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네. 이건 다 뭐 어떻게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는 100%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인공관절도 100% 이상 내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산서를 보면은 홍보물 품구입이나 홍보물 제작이 이게 뭐 치매관리 홍보물 구입 4천만 원, 뭐 제가 암 환자 홍보물 뭐 256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연 지원 뭐 500만 원, 그리고 건강 정진 실천 사업 홍보물 구입하고 제작이 1,800만 원. 이게 영유아부터 안검진 이게 막 참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금 많은 홍보물을 제작 구입하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나요? 홍보물 우리 몇 개 사업을 이렇게 통합해서 제작하나요? 아니면 개별로 하나요?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하고 있어요? 예, 사업별로. 그러면은 이게 몇 개 사업을 갖다 이 통합 제작해가지고 활용하면은
예산 절감이나 뭐 이래 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별로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면은 사업이 통합이 돼야 예산이 통합이 돼서 내려올 건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국도비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 군비에서 홍보물 편성한 거는 통합을 하도록 그리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홍보물이 제작돼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어서 만드는 겁니까? 네, 예,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면은 네. 이걸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뭐 홍보물이라든지 또 막 여러 가지가 뭐 한 20가지가 넘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많은 걸 갖다가 색깔이 같은 거라든지 같은 사업이라든지 이 책자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홍보비가 이렇게 좀 절약되지 않나요? 아, 예, 예. 이걸 일일이 이거 20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이게 또 이래 군 전체를 보면 다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 많은 걸 갖다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색깔이 같은 게라든지 이게 줄여가지고 네네.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는데 네네네. 한 번 보고 버리는 것보다는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좀 작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예, 그 그 연구해보도록 지급품을 언제 누구에게 지급하고 기록 관리는 합니까? 네네. 지금 저희들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건강생활 실천에서 지금 홍보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주민분들에게 뭐 7만 보 이상이라든지 또 행사 참여라든지 밴드를 통한 퀴즈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사실 이렇게 보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책자 형태가 됐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꺼번에 하면 저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보관하면서 수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참고해서 네네.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618페이지에 상단에 심폐소생술 그 교육 네. 그게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교육을 안 시켰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됐어요. 올해는 저희들 의무 비의무 모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를 했고 지금 12월 달에는 각 읍면 10개면 해서 12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지금 심폐소생술 저희들 보건소 상반기 하반기는 의무 비의무 대상자였었고요. 읍면에는 산불요원, 이장님, 또 생활개선에 기타 등등 희망하시는 분들 모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네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고. 네. 그 바로 밑에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가 곧 순수 군비가 1억 1,500.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618페이지 하단에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도비 보조가 1억. 1억. 예. 우리가 50%고.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국비 기금사업으로 2억 1,285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지요. 네네. 응급의료기관 우리가 네. 기관의 인건비가. 그러면 그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11명이 근무토록 돼 있던데요. 네네. 요게 뭐 의사, 간호사, 뭐 방사선사, 임상병리, 응급구조사 등 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네. 충분히 확인이 됐어요. 예예. 그러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는데 네. 이것도 응급실 환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 응급실 환자는 일일 30명에서 3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예, 근무에 하루에 몇 명요? 30명 정도. 하루에 30명에서 35명 정도. 그러면 연간 몇 명이라요?
이거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네. 우리 도비가 1억 1,500, 군비가 1억 1,500, 순수 도비가 1억, 국비가 2억 1,285만 원. 네. 그래서 우리가 성심병원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만 해도 그 인건비만 해서 4억 2,7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물론 성심병원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의사선생님, 간호사 전부 다 그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래도 응급 환자가 가면 좀 친절하게, 물론 급해서 가니까 네. 환자들이나 보호자가 좀 마음도 좀 위축돼서 정신없이 가는데 좀 모두가 친절하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 하루에 30명 같으면은 바쁘지요.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다 실려오니까. 그러니까 짜증도 나요. 그렇지만 또 이게 국가 사업이고 또 우리 함양군 자체 사업도 있고 하니 네네네. 그래도 근무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고 네. 그 격려도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안심병동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제 군비와 도비가 한 3억 1,3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안심병동 기관 운영비를 다 포함하면 7억 한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은 돈도 아닌데, 물론 의료기관에서 고생은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은 꼭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간병인 안심병동과 의료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격려를 하고 있는지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안심병동 관련돼 있어 가지고는 계획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번에 추경할 때 의원님의 지시에 의거해가지고 월 2회로 줄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네네네. 월 2회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수고하십니다. 네네. 응급의료기관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고,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은 물론이거니와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은. 이 국비가 2억 3천에서 3억 3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억,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낮으면 1억 8천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등급 자체가 낮아지면.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같은 격려도 해야 되고, 예. 정말로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네. 그 안심병동에 3억 1,300만 원, 의료기관에 뭐 약간 총 한 7억이 나갔는데, 네. 정산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네네네. 이게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난번 감사 때 예. 그 간병인은 참 잘했어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금년 1월 중에 했고, 그 다음에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은 도비는 3월, 네. 또 국비는 7월에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절대 7월 달에 정산하시면 안 네.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업 설명서 685페이지에 그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국비 네. 2021년도에는 정산을 내가 훑어보니 이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네. 2억 1200 똑같다고 해놨는데 2억 7440만 원이 정산에 들어왔더라고요. 7월 20일 정산서 한번 보세요. 네네. 그거 어떻게 이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는 당초 예산만 표기를 하는데 추경이 내려왔는지 정산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금년 7월 20일 정산에 2억 7,440만 원인가 그래요. 네.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이제 2021년도에는 등급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심병원에 A 등급을 받아서 2억 7천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정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1년도 이게 지금 여기 표기된 국비 예산액이 상이하거든, 지금.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아마 정산이 맞을 거죠? 예, 그렇게 그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리 예, 하겠습니다. 다시 그거를 한번 점검해서 알려주십시오. 네네. 보건소는 업무도 많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여튼 여러 가지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민 생명과 좀 잘 보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예, 이용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 누이센터 건립 사업안,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안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 부지,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의 부적합 사유로 부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용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